네, 안녕하세요. 5주차 답안 영상 강평이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1번 문제는 이제 30점짜리 문제고요. 볼까요? 첫 번째 쪽,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쪽, 그죠? 그 다음에 다섯 쪽까지 마무리를 하셨네요. 뭐 분량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쓰면 30점짜리 같은 경우는 한 5페이지 하단까지도 나오니까 배점이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형식적인 부분인데 여기 배점하고 문제 번호 쓰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 문제 요약 쓰셔야 됩니다. 요약. 제목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요약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서설 시작했고요. 가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칙성을 말한다. 예, 좋아요. 이게 뭐 개념 쓰신 거죠? 부동산의 가치는 이용사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부동산 감정평가 시 이용사항과 가치의 연관성을 반영하는 최후의 원칙이 강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장을 자르는 게 좋습니다. 강조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강조된다, 그죠? 이러한 최유 이용의 원칙과 그 연관되는 원칙을 뭐 설명한다. 좋아요. 뭐 흠잡을 데 없는 서설이라고 보여지고요. 문장만 조금 잘라서 썼으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유 이용 원칙과 관련된 원칙에 대한 답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최유 이용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이제 다뤄주고 계시고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 목차 자체를 최유 이용의 원칙의 개념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 최유 이용의 원칙의 의 이렇게 쓰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최유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봐 양식과 통상의 영역을 갖춘 사람, 뭐 최유 이용의 이제 개념을 쓴 거죠. 부동산 가치는 이러한 최유 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치를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 원칙이 최유 이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 욕심인데, 그 목차에서 지금 뭐라고 써주셨냐면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개념이죠, 그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개념. 근데 여기는 이제 서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첫 번째 최유효 이용의 개념부터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개념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목차를 잡은 그 목차에만 이제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목차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서를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개념을 먼저 쓰시고 이때 최유효 이용이란 이렇게 가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설명하는 주된 게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순서를 조금 더 바꿔주셨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 원칙의 이론적 근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것들. 본문에서 이제 많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요렇게 쓰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수험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왜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왜 시간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많은 답안을 첨삭을 해서 이제 보다 보면 이 꺽쇠 표시에 들어간 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시선을 분산시킨다고요. 그냥 우리는 답안을 쓰는 거고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글을 써주시면 돼요.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표현 중에서 개조식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논문에서도 이 개조식 표현을 쓰는 경우는 없어요. 뭐 꺽쇠를 친다거나 뭔가 하지 말란 얘기지. 시간이 가고 자칫 잘못하면 채점위원이 봤을 때 이거 왜 꺽쇠를 쳤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거는 좋은 방법이 있죠. 첫째 이렇게 쓰시면 되죠. 첫째,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뭐 맨 마지막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주시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4번은 안 쓰시는 게 좋다, 일단은. 그리고 부동산은 이용 주체의 활동 목적에 따라 다양한 용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동산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자연물로서의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다는 희소성과 수요자 경쟁,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특성이 최유 이용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근거를 달아주신 게 여기서 이제 뭐 용도의 다양성이라든지 혹은 뭐 희소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수요자 경쟁이라든지 그죠? 수요자 경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게 최유효 이용의 이론적 근거 혹은 최유효 이용 원칙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론적 근거를 얘기를 해주시려면 이런 것 때문에 왜 이용 상황과 가치가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걸 밝혀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특성의 최유효 이용 원칙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거는 문장이 좀 부족하죠.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 구성원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받아야 하는 재화이다. 따라서 희소한 이런 재화 자체를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나쁘게 얘기를 하면 단어를 던진 거죠, 그냥. 그죠? 단어를.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런 식인 거지. 물론 이제 이 정도의 근거를 달아주시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욕심인 거죠. 제 욕심인 거죠. 욕심이니까,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처음에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단어를 던지지 마시고, 단어를 절반으로 줄여서 던지더라도,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로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왜 두 줄을 띄죠? 이거 한 줄 띄세요. 한 줄. 답안지가 예전에 20페이지였다가 16페이지로 줄여줬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답안지 낭비하지 말고 빡빡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페이지에서 16페이지로 줄었는데 굳이 두 줄을 뜰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줄만 띄자. 한 줄만. 그 다음에 원칙, 연관되는 원칙, 기초 토대적 관점에서 연관되는 가치 원칙, 변동의 원칙, 가치가 여러 가지 가치 형성.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이런 식인데 보세요. 변동의 원칙 썼어요. 예측의 원칙도 썼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내부 요인적 가치 원칙에서 균형, 기여, 그죠?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아주 좋죠, 지금? 외부 요인적 가치 원칙에서 대체의 원칙, 경쟁의 원칙, 뭐 적합의 원칙, 뭐 더 있을 수도 있어. 뭐 외부성의 원칙이 있을 수도 있고,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연관되는 원칙이잖아, 지금. 그죠? 연관되는 원칙. 그러면 연관되는 원칙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실 거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원칙이 어떻게, 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지. 왜? 근데 이 답안의 이제 저기 형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이 연관되는 원칙을 쉽게 얘기하면은 나열하고 있는데 그친다라는 거죠. 그죠? 나열만 하고 있다라는 거지. 나열하지 마시고 나열은 기본적인 거고 나열을 하되 여기다가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기초 토대적인 관점에서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을 연관되는 원칙으로 삼았다면 여기서 이제 해줄 얘기는 이거 죄송해요. 자, 이 변동의 원칙을 이렇게 삼았어요. 그러면 이제 변동의 원칙에 의해서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도 장래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그 최유효 이용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판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라든지 혹은 전형적인 대상 부동산에 대한 시장 참여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 그 예측의 결과에 따라서 현재 최유효 이용이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최유효 이용 원칙과 예측의 원칙은 관련된다. 그죠? 뭔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균형의 원칙, 그죠? 내부 구성 요소가 가장 적합한 완전한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이 상태를 최유효 이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균형의 원칙과 최유효 원칙이 연관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기여의 원칙. 각 구성 요소의 이 기여도의 합 자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더하거나 빼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최유효 이용 원칙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여의 원칙이 최유효 원칙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요 정도 이제 관점을 나눠서 기초 토대적인 관점,
기초 토대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관점, 내부적인 관점으로 나눠가지고 관점을 제시해서 원칙을 나열해 준 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답안이에요. 좋은 답안인데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여기다가 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 혹은 논리적 서술을 보태준다면 훨씬 더 좋은 답안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답안지 같은 경우는 관점을 잘 나눠서 나열을 했지만 그 나열된 원칙 자체가 최유호 이용의 원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부족하다, 설명이. 그래서 그 설명까지를 해주시면 완벽한 답안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결어.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형을 전제로 파악되며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최유형 원칙과 최유형 원칙에 관련된 다른 가치 원칙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문장이라는 거죠. 한 문장이지. 한 문장. 이러면 이제 주어하고 수로가 막 섞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장을 잘라서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라볼까요?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형을 전제로 된다. 그죠? 그리고라는 건 접속사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의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따라서 혹은 이제 그러므로 최유형의 원칙과 최유형 원칙에 관련된 다른 가치 원칙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문장을 조금 잘라서 써야 된다. 이 문장 잘라서 쓰지 못하고 만연체로 길게 늘려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능한 한 자른다. 잘라가지고 의미 전달이 조금 뻑뻑해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긴 거보다는 자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하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길게 쓰는 것보다는 접속어를 많이 넣더라도 문장을 자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여기도 이제 저기 없죠? 이게? 문제 요약이 없어요? 그죠? 표준적 이용은 그 지역 내 부동산의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이용에 의해 나타나는데 요거는 사족이죠. 이제 쓸 거면은 표준적 이용은 그 지역 내 부동산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을 표출하는 것이다 라는 식, 혹은 나타나는 데도 필요 없어요. 나타난다 이렇게, 그죠? 여기 접속어도 필요 없잖아요. 이러한 표준적 이용은 최유호 이용을 판정하는데 유력한 기준이, 이것도 의미가 없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가 아니라 기준이 된다, 그죠? 기준이 된다. 그죠? 따라서 표준적 이용과 최유호 이용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가 아니라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필요하다. 그죠? 전반적으로 답안 자체는 굉장히 잘 쓰고 계세요. 잘 쓰고 계시는데 문장을 이제 설명하는 문장을 쓰는 이제 기술이라든지 혹은 이제 문장을 잘라 쓰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스킬이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전개 혹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답안지고요. 표준적 이용에 의해 대상 부동산에 소재한 인근 지역 내 개별 부동산 일반적 평균적 사용 방법을 말한다. 좋죠, 지금, 그죠? 이는 개별 부동산의 개별성에 근거한 최유호 이용의 집약적인 이용 방법을 말한다. 아주 좋죠, 그죠? 그 다음에 표준적 이용의 특성. 표준적 이용은 고정적이거나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며 지역 간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대박이죠? 아주 좋죠, 지금.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될 것들을 딱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유호 이용과의 비교. 표준적 이용과 최유호 이용은 부동산 이용사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관점에서 유사하지만이 아니야. 유사하다 이렇게. 유사하다 이렇게. 표준적 이용은 개별 부동산의 이용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이용사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 여기다 이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죠? 하지만, 혹은 이제 그러나 이렇게 써도 되고. 또한 표준적 이용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전체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좋아요. 좋은데 하나 욕심을 부리자면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비교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냥 최유호 이용과의 비교라고 이제 이렇게 써버리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게 표준적 이용과 최유호 이용의 비교죠. 그죠? 표준적 이용과 최유호 이용의 이제 비교인데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그냥 목차를 이렇게 비교라고 써놓으면 어떤 점에서 비교가 나는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을 읽어보지 않으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알 길이 없어진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렇게 쓰실 거면 여기다가 이제 1번, 2번 해서
지역 특성과 개별 특성의 반영이라든지 혹은 지역적 관점과 개별적 관점에서의 차이라든지 이런 목차를 박아주시는 게 훨씬 더 읽기가 편해질 수 있다라는 욕심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적 이용과 체유 이용의 상호관계, 개념적 측면에서의 상호관계, 목차 아주 좋죠 지금. 개별 부동산의 체유 이용은 표준적 이용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끊어서 체유 이용의 평균적 이용이 표준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은 상호 관련된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문장만 끊어서 쓰면 아주 좋았어요. 두 개념의 특징상 상호관계, 양자 모두 일정 지역 개별 부동산의 이용상을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좋아요. 지역 특성은 개별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개별 특성이 지역 특성을 이룬다라는 게 보다는 이제 형성한다는 점에서 상호 두 개념은 영향관계를 맺고 있다. 좋죠. 감정평가 시 두 개념의 상호관계, 부동산의 가치는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대상의 체유 이용을 전제한 가격을 표준으로 결정된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따라서 양자는 지역의 가격 수준보다 조금 더 맞는 의미는 지역적 차원의 가격 수준입니다.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주 좋죠. 내용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관계, 표준적 이용과 체유 이용의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점수를 깔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답안지인데 위에 비교해서 조금 더 목차를 제시를 해서 분설해서 썼다면 아주 좋은 점수가 나갈 수가 있는 답안지다라는 생각이고요. 결어, 표준적 이용은 지역의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조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논리라는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부동산의 용도와 기능에서도 복잡과 다양한 현상이 날려야죠. 이거는 그냥 쓴 게 그냥 티가 많이 나죠. 그냥 쓴 게 티가 많이 나 이거는. 따라서 표준적 이용의 정확한 판단과 그에 따른 체유 이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요거는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세모다. 왜냐면 뭐 어떻게 하라는 고도화됐어. 그거 어떻게 그렇잖아요. 조금 더 이제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써주던가 아니면 복잡 다양해지는 부동산 용도 혹은 시장 참여자의 가치 부여 인식 때문에 표준적 이용과 체유 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혹은 얘네의 관련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구체성 있는 내용이 좀 더 나왔으면 좋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한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체유 이용은 토지 할당의 결과물이므로 어떤 기준에 의해 할당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유, 좋죠. 결국은 요 문장만 읽으면은 체유 이용의 판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이하에서 이어지겠구나라는 걸 암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장. 부동산의 물리적, 법률적, 경제적 측면의 복합 개념이므로 이것도 그냥 끊어 쓰세요. 복합 개념이다. 따라서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좋잖아요. 부동산 감정평가 시 체유 이용의 개념과 성립 요건을 설명한다. 좋아요. 문장만 잘라서 쓰면. 감정평가 시 체유 이용의 개념, 객양통이 합합체 이제 쓰시면 되고, 성립 요건, 법적 허용성, 지역 지구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기준, 개발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에 적합한 이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좋죠. 그 다음에 물리적 채택 가능성. 이거 좀 약한데 토양의 하중이나 지지력, 지지 등에 있어 적합한 이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말한다. 자, 이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체유효 이용의 할당 요건 혹은 이제 성립 요건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기도 하고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 쓸 때 분량적인 측면에서 이 물리적 채택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가장 분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쓸 말이 많거든요. 뭐 법적이라든지 혹은 합리적 이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수요 공급이라든지 혹은 공법 사법적 규제라든지 환경기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이 쓸 말이 많은데 물리적 채택 가능성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답안의 배점이 두 줄에서 말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적인 측면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 준비를 하실 때는 물리적 채택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은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 자체가.
합리적 최고의 수익성, 부동산 감정평가 채용의 판정의 유의사항.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유의사항 쓰실 때 배점 때문에 이제 10점 배점이니까 이렇게 이제 통으로 서술을 해주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가능하면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목차 한두 개 정도로 쪼개서 보여주시면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감정평가 시 이행지 후보지 최유 이용 판정하는 경우 이용 방법 및 수익 예측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지역 요인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경우라면 변동에 따른 대상 부동산의 이용 방법상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유 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문장이 조금 전반적으로 깁니다. 자르시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4번 서설 최유 이용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 말 썼으면 이제 여기서 특수 상황에 최유 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열어주는 문장을 쓰시는 스킬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특수 상황에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는 데가 아니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이하에서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하에서 특수 상황에 대하여 특수 상황 하의 최유효 이용 분석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그죠? 최유용 분석에 있어 특수 상황, 단일 이용, 비법적 이용, 중도적 잠정적 이용, 비최유효 이용, 복합적 이용, 특수목적 이용, 투기적 이용. 결혼은 왜 썼을까? 10점에 안 써도 되는데 처음에 서술로 시작했구나. 10점하고 15점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물어보는 거 위주로만 쓰시면 좋으니까. 근데 시간이 있었는지 끝까지 다 쓰셨네. 자, 그러다 읽어볼까요? 결론을 쓰셨으니까 이왕 최유용 분석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필요 없죠. 중요하니까 냈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쓰는 문장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최유용을 확인하고 검토할 때 특수사항의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죠? 그리고 그 분석 과정상 유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죠. 문장이 좀 길어요. 어쨌든 이건 쓰면 안 돼. 이 내용 자체는. 됐네. 자, 답안지 전체적으로 분량이라든지 글씨의 어떤 가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문제마다 배점하고 문제번호 쓴 다음에 제목을 조금 안 쓰셨다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한두 줄이기는 하지만 개조식 표현으로서 동그라미 1, 2, 3, 4번을 쓰시는 것도 조금 삼가하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문장 자체가 조금 만연체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하실 때 문장을 잘라 쓰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좋겠다 정도로 답안에 대한 첨삭을 마치겠습니다.